자, 21강 확률의 계산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말하자면 이것을 확률의 덧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지어서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덧셈 정리. 이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 앞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에요. 두 개를 더해서 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건 확률 두 개를 더하는 거고, 이건 경우의 수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자, 확률에서는 이걸 덧셈 정리라고 하고,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이 덧셈 정리는 그래서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q라고 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게 중요합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앞에서 그 경우의 수에는 합의 법칙을 어떻게 썼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였는데, 이건 그 확률입니다. 그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한 게, 우리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스몰 a가지가 있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스몰 b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럼 전체 그 모든 경우의 수, 그게 이제 n가지가 있다고 하면 얘를 나눠준 것, 전체 중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게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확률 두 개를 더한다는 게 결국 이 경우의 수 두 개를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확률에서 두 확률을 더하는 것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로 나누는 것이나 각각을 n으로 나눠서 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덧셈 정리라는 건 거의 합의 법칙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되시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을 A라고 그러고요. 뭐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죠.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 6분의 1이죠. 6의 눈이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럼 1 또는 6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돼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1 또는 6이니까 전체 6가지 중에서 2가지.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확률 2개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예가 하나 있는데,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 또는 오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좀 비슷한 얘기죠. 짝수라고 하는 거는 2, 4, 6 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 6분의 3, 2분의 1이고, 오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래서 구한 확률은 두 개 더해서 6분의 4, 즉 3분의 2입니다. 짝수의 눈 또는 5가 나올 확률. 짝수의 눈 또는 5가 나온다는 건 총 4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6분의 4가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주의해야 될 거,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여기 들어있다.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1이라는 눈이 나오면 6은 절대 나오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뭐 짝수가 나온다 그러면 5는 절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 또는 4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짝수이면서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4 같은 거는 4가 짝수니까 4가 나와버리면 짝수도 나오고 4도 나온 거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 이렇게 단순히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요거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합니다. 배반.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서로 배반의 관계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에 우리가 덧셈 정리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하여 더해주면 전체 확률이 구해진다. 이걸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한다. 덧셈 정리는 배반 사건의 경우에만 써야 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확률. 이걸 이제 확률의 곱셈 또는 곱셈 정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확률의 곱셈 정리다. 자, 앞에 덧셈 정리는 두 확률을 더해서 구하는 거였으니까 곱셈 정리는 당연히 두 확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겠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가? 이 앞에서 비슷한 게 경우의 수에서 뭐가 있었냐면 곱의 법칙이 있었죠. 곱의 법칙.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이거 같진 않아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만 했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할 때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 것과 같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사건이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덧셈 정리에서 뭐가 중요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중요했죠. 근데 이건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나는 거에는 영향이 없다. 요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연속하여 뽑는 확률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를 하나 볼게요. 예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약선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지금 두 가지 시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전과 주사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이게 앞에서 그 덧셈 정리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덧셈 정리에서 뭐냐면 동전이면 동전, 주사위 주사위 어느 하나만 던져가지고 그게 A 사건이 나오냐 B 사건이 나오냐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는 그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게 A면 뒷면이 나오는 게 B, 이렇게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동시에 그 일어나는 게 없는 건데 한 시행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곱셈 정리는 뭐냐면 시행 자체를 두 개를 하는 겁니다.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고 이게 동시에 던져서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럼 동전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주사위에서 3의 약수는 이제 뭐가 있어요? 1, 3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6분의 2고 즉 3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래서 뒷면 나오고 약 3의 약수에 나오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하려면 얘하고 얘를 다 같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곱의 법칙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내가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그 나오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어요. 그죠?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곱의 법칙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전체 12가지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그 중에서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건 한 가지 경우, 주사위 3의 눈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역시 2가지가 있어서 이 2가지를 곱하면 전체 2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뒷면하고 1 나오고 뒷면하고 3 나오고, 그죠? 이 2가지 순서쌍이 있습니다. 전체 12가지 순서쌍 중에서 2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2가 돼서 6분의 1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구하고 이렇게 확률 구해서 곱하는 것이나 요 경우 구해서 전체 확률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이 그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리고의 뜻이라고 그랬죠. at the same time이 아니고 그리고 동전 뒷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 3의 약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앞면 나오나 뒷면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주사위가 3의 눈이 나오든 말든 그 영향을 받지 않죠. 그죠? 뭐 동전 뒷면 나왔다 해서 3이 더 잘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앞에서 배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그거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배반은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고 독립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참고사항 정리한 거 볼게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각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죠? A and B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사건, 이걸 독립이라고 한다 그랬죠? 독립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서쌍을 만드는 개념으로 되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각각 곱하는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전체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덧셈 정리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곱셈 정리 두 가지를 했는데 각각이 어느 경우에 덧셈 정리를 쓰고 어느 경우에 곱셈 정리를 쓰는가, 그죠? 그리고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덧셈 정리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배반 사건인 경우에, 곱셈 정리는 독립 사건인 경우에,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야? 그 덧셈 정리는 하나의 시행 하나에 대해서 사건 A와 사건 B가 나뉘는 거라 그러면 그 곱셈 정리는 시행을 두 가지 이상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을 해서 나온 결과, 요거에 대해서 그 확률을 각각을 구해서 곱하는 거고 얘는 더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덧셈 정리는 시행을 한 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종류를 나눈 거고 곱셈 정리는 각각의 시행을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곱하는 것이다. 그 확률을 곱하는 것이다. 자, 정리됩니까? 전제 조건이 여기는 배반, 여기는 독립. 이걸 이제 용어를 고등학교에서 쓸 용어를 미리 우리가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됐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용어들을 썼습니다.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배반, 독립 이런 용어들을 썼어요. 여러분도 이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되시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요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두 번째 했던 그 뭐랄까 곱셈 정리 있죠. 곱셈 정리. 곱셈 정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곱셈 정리의 일종. 뭐냐면 이거는 앞에서 배운 두 가지 중에서 덧셈 정리보다는 곱셈 정리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곱셈 정리가 아니고 곱셈 정리의 일종이라고 한 거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앞에 곱셈 정리는 뭐였죠? 두 사건 A, B가 있으면 서로 얘네들이 독립일 때 쓰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거랑 얘가 일어나는 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 확률에.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독립이 아닐 경우에 쓰는 겁니다. 독립일 수도 있고 사실 독립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주머니에서 이제 공을 꺼낸다, 이렇게 뽑는 거죠. 그 경우를 예를 들어봤을 때 꺼낸 것을 다시 넣고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이 경우는 독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꺼낸 거 다시 집어넣으면요 처음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세팅이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뽑는 게 처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독립이 아닌 거죠. 어떤 경우? 꺼낸 걸 다시 넣지 않고 연속으로 뽑는 경우. 이거는 처음에 꺼낸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닌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종속이라 그래요. 이것도 용어를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은 뭐 일종의 곱셈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뽑는 시행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되 한 번 던지고 또 던지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연속하여 뽑는 확률에 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종류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을 할 때 첫 번째 시행, 그러니까 그 이전 시행의 결과가 그 다음 시행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독립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앞에서 했던 곱셈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변형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곱셈을 쓰긴 쓰는데 좀 변형해서 쓴다. 그럼 어떻게 변형해서 쓰느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를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 주머니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공을 한 개씩 연속해서 두 번을 꺼내는데 두 번 모두 빨간 공을 꺼낸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꺼낸 거를 다시 넣고 뽑는 거. 요렇게 이제 다시 집어넣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원 추출. 복원이라는 건 도로 이제 맞으면 원래대로 만든다는 얘기죠. 요걸 비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써요.
복원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지. 자, 복원 추출의 경우에 그냥 독립이 되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그냥 쓰면 되고, 비복원의 경우에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즉 종속이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좀 변형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변형하냐?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독립일 경우, 즉 복원 추출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꺼낼 때 파란 거 3개, 빨간 거 2개니까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게 빨간색일 확률, 그죠? 첫 번째 꺼냈을 때 빨간색일 확률은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가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꺼낼 때는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역시 처음이랑 똑같이 빨간 게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 두 개의 확률이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곱셈 정리에 의해서 확률의 곱셈에 의해서 25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건 쉽죠. 이건 앞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5개 중에서 2개를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그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그 빨간 게 뽑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지금 4개만 남아있죠. 그리고 파란 거 3개, 빨간 거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빨간 게 뽑혔다면 지금 연속해서 빨간 거 2개 뽑히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빨간 게 뽑혔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빨간 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4개 중에 그거 하나니까 확률이 5분의 2가 아니라 이제 4분의 1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의 확률도 맞아야 되고 4분의 1의 확률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는 뭐야? 5분의 2의 확률이 계속 맞으면 돼. 근데 이건 뭐야? 5분의 2, 4분의 1. 그 곱셈 정리를 쓰는데 맞으면 그 곱하는 확률이 두 번째 가서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죠. 첫 번째가 만약에 파란 거 뽑혔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야? 4분의 1이 아니라 두 번째 가서 빨간 게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죠? 2분의 1.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거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걸 뽑히는 거니까 구하는 거니까 빨간 거 나오려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5분의 3, 4분의 2 이렇게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확률이 첫 번째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게 파란 게 나오냐, 빨간 게 나오냐에 따라서 두 번째 뽑는 빨간 거 뽑는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곱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상황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사건 하에서 두 번째 게 어떻게 확률이 되는가, 변하는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걔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얘는 그냥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다시 원위치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비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경우에 요 곱셈 정리를 적용하는 것이 살짝 다르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니면 아닌지, 즉 종속인지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개념들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문제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문제에서 주고 그거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막 섞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곱셈 정리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확률을 더해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떤 때 더하고 어떤 때 곱하고 어떤 수를 구하고 어떤 확률을 우리가 써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 밑에 문제들 가지고 풀어보시고 처음부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이건 처음에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되시죠? 그거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유형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